여러분 안녕하세요. 편하게 듣는 오디오 채널 그때 그 시절입니다. 지금 잔치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깔끔하게 포장된 뷔페나 편리한 케이터링을 생각하실 텐데요. 잠시 눈을 감고 옛날로 돌아가 보세요. 온 동네에 퍼지던 고소한 전 냄새, 갈비찜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 그리고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나요? 아, 그 시절 잔치는 참 특별했어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 삶을 기념하는 성대한 의식이었고 이웃의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그 중심에는 며칠 밤을 새워 정성껏 준비한 따뜻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가득 담긴 그 어떤 요리사도 따라할 수 없는 특별한 음식들이요. 잔치 소식이 들리는 날이면 온 동네가 들썩였어요. 아침 일찍부터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잔칫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대문을 들어서면서부터 어머 벌써 이렇게 많이 하셨네요 하며 인사를 나누고 곧장 부엌으로 향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마다 할 일을 척척 찾아서 움직이는 모습이 참 정겨웠죠. 어떤 이는 파 다듬는 일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이는 고사리나 도라지 같은 나무를 우려내고 젊은 며느리들은 무거운 재료들을 나르며 힘쓰는 일을 도맡았어요. 그 와중에도 쉴 새 없이 이야기꽃이 피었죠. 우리 집 둘째가 요새 공부를 잘해. 시어머니 허리가 많이 좋아지셨대. 옆집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던데 하며 동네 소식을 주고받았어요. 잔칫집 부엌은 그야말로 동네의 사랑방이었거든요. 가장 기대되는 순간은 마당에서 전을 부칠 때였어요. 커다란 가마솥을 마당 한가운데에 올리고 그 위에 넓디 넓은 솥뚜껑을 얹으면 즉석 철판이 되었죠. 기름을 두르고 온도가 적당히 올라오면 본격적인 전 부치기가 시작되었어요. 먼저 동그랑땡부터 올라갔죠. 다진 고기와 두부, 양파를 섞어 동글동글 빚은 반죽이 기름에 닿자마자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노릇하게 익어갔어요. 그 소리와 함께 퍼지는 고소한 냄새라니 온 동네 아이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잔칫집 마당으로 몰려들었어요. 어른들은 아이고 뜨거우니까 조심해라 하시면서도 갓 부쳐낸 따뜻한 전을 아이들 입에 하나씩 넣어주셨죠. 우리는 후후 불어가며 먹던 그 맛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동그랑땡이 끝나면 생선전 차례였어요. 돔이나 갈치를 포 떠서 밀가루를 묻히고 계란물에 담갔다가 지글지글 부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 익을까 하고 목을 빼고 기다렸죠. 그 다음엔 호박전, 깻잎전, 고구마전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부쳐내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들의 솜씨에 감탄했어요. 전을 부치는 동안 집안에서는 또 다른 요리들이 한창이었어요. 잔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잡채 준비가 그중 하나였죠. 잡채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었어요.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물기를 꼭 짜고 당근은 채 썰어서 볶고 표고버섯도 불려서 채 썰어 볶았어요. 고기도 양념해서 볶고 계란도 부쳐서 채 썰어 놓았죠. 당면은 따로 삶아서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각각 볶아놓은 재료들과 함께 큰 대야에서 정성스럽게 무쳤어요. 간장과 설탕, 참기름으로 간을 맞추는 것도 오랜 경험이 필요한 일이었죠. 너무 짜면 안 되고 너무 달아도 안 되고 참기름이 부족하면 고소함이 떨어지고 어머니들은 손끝으로 그 절묘한 균형을 맞춰내셨어요. 완성된 잡채를 보면 정말 예술품 같았어요. 알록달록한 색깔이 어우러진 모습도 아름다웠지만 한 젓가락 가득 집어 입에 넣었을 때 그 조화로운 맛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쫄깃한 당면과 아삭한 야채들, 고소한 고기와 부드러운 계란이 입안에서 어우러지는 그 맛이란 잔치 음식 중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가 바로 갈비찜이었어요. 갈비찜은 정말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었거든요. 먼저 갈비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잡내를 없앴어요. 그 다음 양파, 무, 당근 같은 채소들과 함께 푹푹 끓였죠. 처음엔 센 불에서 끓이다가 나중엔 약한 불로 줄여서 몇 시간을 끓였어요. 갈비가 어느 정도 익으면 간장, 설탕, 마늘, 생강으로 만든 양념장을 넣고 또 끓였어요. 이때 불 조절이 정말 중요했는데 너무 세면 갈비가 질겨지고 너무 약하면 간이 제대로 배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들은 수십 년의 경험으로 그 적절한 불세기를 아셨어요.
몇 시간을 끓인 갈비찜은 젓가락만 대어도 살이 스르르 떨어질 정도로 부드러웠어요.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양념이 갈비 속 깊숙이까지 스며든 그 맛은 정말 일품이었죠. 갓 지은 하얀 밥 위에 갈비찜을 올려서 한 입 가득 베어 물면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였어요. 잔치 음식 준비는 정말 고된 일이었어요. 잔칫날 며칠 전부터 어머니들은 밤을 새워가며 준비하셨거든요. 손가락이 저리도록 나무를 다듬고 허리가 아프도록 재료를 썰고 연기에 눈이 따가워도 묵묵히 음식을 끓이셨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들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행복과 설렘이 가득했어요. 우리 식구들이 맛있게 먹을 모습을 생각하니 힘이 난다고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마음이 고스란히 음식에 배어 있었어요. 잔칫날 아침 드디어 상이 차려지면 우리는 탄성을 질렀어요. 커다란 상 위에 가득 펼쳐진 음식들을 보면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죠. 색색깔의 전들이 높이 쌓여 있고 윤기 나는 갈비찜이 김을 내뿜고 알록달록한 잡채가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그 옆으로는 하얀 떡들과 노란 식혜까지. 어머니는 자 이제 맛보자 하시며 우리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셨어요. 가장 맛있어 보이는 부분만 골라서 말이에요. 그때 어머니의 손길에는 며칠 밤을 새운 피로보다는 가족이 맛있게 먹기를 바라는 사랑이 가득했어요. 첫 번째로 입에 넣는 음식은 항상 갓 부친 전이었어요. 아직 따뜻한 전을 한 입 베어 물면 고소한 기름과 바삭한 겉면, 부드러운 속이 입안에서 조화를 이뤘죠. 그 다음은 잡채. 젓가락으로 휘휘 말아서 입에 넣으면 여러 재료들의 서로 다른 식감과 맛이 어우러져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갈비찜을 밥과 함께 먹을 때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부드러운 고기와 짭짤달콤한 양념, 그리고 갓 지은 밥의 조화는 그야말로 완벽했거든요. 한 숟가락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맛있다는 탄성이 나왔어요. 배가 어느 정도 불러오면 달콤한 디저트 시간이었어요. 송편, 절편, 인절미 같은 여러 종류의 떡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특히 송편은 솔잎향이 은은하게 나서 먹을 때마다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어요. 팥소가 든 것, 깨소가 든 것, 밤소가 든 것까지. 하나하나 맛이 달라서 어느 것부터 먹을지 고민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원한 식혜 한 잔. 밥알이 동동 떠다니는 달콤한 식혜를 마시면 기름진 음식으로 느끼해진 입안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어요. 식혜의 시원함과 은은한 단맛이 잔치 음식의 완벽한 마무리가 되어 주었죠. 하지만 잔칫날 음식의 진짜 의미는 맛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나눈다는 것이었죠. 집안 식탁뿐만 아니라 마당에도 커다란 상을 펴놓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앉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갓난아이를 안고 온 젊은 엄마까지 3대, 4대가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어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아이들은 맛있는 음식에 신이 나서 제잘제잘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젊은 사람들은 요즘 세상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세대와 세대가 만나고 이웃과 이웃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잔치가 끝나갈 무렵이면 주인은 이웃들에게 음식을 싸주었어요. 큰 접시에 갓 부친 전을 몇 개씩 담고 잡채도 넉넉히 담아서 잔칫날에 와주셔서 고마워요. 집에 가서 식구들과 함께 드세요 라며 건네주셨어요. 받는 이웃들도 아이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어디 있어요 라며 손사래를 치면서도 고마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고 간 음식을 가족들과 나눠 먹으며 오늘 잔치 어땠냐, 음식이 정말 맛있었다며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잔치는 끝났지만 그 여우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죠. 잔치 음식에는 특별한 교육적 의미도 있었어요. 부모님들은 항상 가장 맛있는 부분을 자식들의 그릇에 먼저 담아주셨고 형제자매들은 서로 맛있는 음식을 양보하며 나눠 먹었어요. 동생이 좋아하는 거니까 너는 참아라, 형이 먹고 남은 거 먹어도 되라는 말들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배려와 나눔의 가치를 배웠어요. 어른들도 아이들이 충분히 먹었는지 살피며 자신의 몫을 기꺼이 나눠주셨어요.
아이들이 많이 먹어야지, 우리야 나중에 먹으면 되잖아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란 우리는 나눔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배웠던 거죠. 세월이 흘러 지금은 모든 게 편리해졌어요. 전화 한 통이면 맛있는 음식이 집 앞까지 배달되고, 마트에 가면 이미 조리된 음식들을 쉽게 사올 수 있죠. 하지만 그 시절 어머니의 손맛으로 만들어진 잔치 음식의 따뜻함과 정성은 어디서도 느낄 수 없어요. 그때 그 음식들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었어요. 가족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정성, 그리고 함께 나누는 기쁨이 모두 담긴 특별한 선물이었죠. 고된 노동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여러분도 다 기억나시죠? 온 동네에 퍼지던 그 고소한 전 냄새, 어머니가 밤새 정성스럽게 만드신 잡채의 맛, 젓가락질만 해도 부드럽게 떨어지던 갈비찜까지. 그 모든 추억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따뜻하게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중한 기억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려주고 있답니다. 그때 그 시절이었습니다.